예산대를 좀 적게 쓸 수밖에 없는, 비용이 정해져 있는 분들은 스포티지나 투싼을 보통은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액티언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라타TV 김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에 제가 고객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스포티지, 그리고 투싼, 이번에 출시된 액티언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차종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또 금액대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실제로도 판매량을 딱 계산해 봤을 때 현대자동차의 투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 랭크에 랭크되어 있는 차량들 중에 하나고, 또 이번에 KGM 모빌리티에서 출시된 액티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출시 전부터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다가 출시를 딱 하고 났을 때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지 옵션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빠졌다, 너무 잘 나왔다라는 고평가를 받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고 비교가 되는 차량들로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어떤 게 장점이 있느냐라는 건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액티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출시 때부터 이제 S7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3,395만 원짜리 차량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투싼이랑 스포티지랑 비교해 봤을 때 투싼 같은 경우에는 2,7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2,537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선택의 폭 자체를 굉장히 좀 높이 올린 건 맞거든요. 뭐 우리가 투싼이나 스포티지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요거는 등급이 올라가야지만 들어가 있는, 뭐 투싼으로 따지면 인스퍼레이션부터 있는 차량들의 옵션이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선택 옵션부터 다 있다 보니까 선택의 폭 자체는 투싼이나 스포티지에 비해서 액티언이 사실 좀 좁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부 금액으로 맞춰봤을 때 36개월 기준으로는 뭐 100만 원대 초반으로 나가겠죠. 하지만 렌트리스로 따졌을 때는 막 60만 원 중반대 후반대를 보시는 분들은 액티언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싶을 정도로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기본 차량가 자체가 높다라는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그러면 투싼하고 스포티지는 그럼 어떤 선택폭이 넓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등급은 2천만 원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렌트리스 출고 기준 60개월 초기 비용 없이 보면은 40만 원대도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냐, 사회초년생 분들, 그리고 사업자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나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할 건데 직원들이 탈 건데 예산대를 좀 적게 쓸 수밖에 없는, 비용이 정해져 있는 분들은 스포티지나 투싼을 보통은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액티언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나는 주행 습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뭔가 액티언이 잘 맞는다, 그리고 실제로도 투싼이나 스포티지에 비해서 주행 성능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행할 때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라는 게 평가적인 부분에서 많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요. 그에 반해서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에 충실한 이미지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도 선호도나 판매량 자체는 비할 바가 사실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 외관적인 디자인이 액티언이 이번에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내가 스포티지, 투싼, 액티언 중에 고민을 하는데 어떤 차량이 좀 어울리느냐,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요, 업무용도, 좀 도심에서 운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현대자동차의 투싼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일하게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투싼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대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옵션을 다 때려 박아도 한 3,500이 안 넘어가는 선에서 유지가 가능하고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활용도가 높아서 실용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결혼하시고 나서 배우자랑 같이 이용을 하거나 뭐 캠핑을 좋아하거나 다방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이 좀 많으시거나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부분에 대한 디자인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액티언 차량이라든지 투싼 차량보다는 가격적인 저항선이 가장 밑에 있는 차량입니다.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곧 있으면 이제 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 저항선이 가장 좋은,
그리고 프로모션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스포티지 차량은 한번 꼭 눈여겨볼, 그러니까 비교 대상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액티언은 조금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디자인적인 측면 자체가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를 보고 나서 액티언을 보시면 거의 동일 세그먼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커 보이고 또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선호도적인 측면이라든지 내가 다방면으로 이용할 거라는 그런 활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이 앞에 말했던 두 가지 차종보다는 경쟁력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뭐 이번에 출시가 되면서 많은 부분을 좀 개선을 했고 개선하지 못한 세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도 내가 좀 나만의 차량을 만드는 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액티언도 굉장히 선택하시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의 감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차량이기 때문에 월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은 가격적인 면에서 단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좀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행 성능만큼은 확실히 앞선 두 차량보다 조금 더 와일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액티언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세그먼트들인 차량이기 때문에 뒷공간의 좌석의 너비가 얼마나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뒷공간에 대한 안정성만큼은 투싼이나 스포티지가 액티언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트렁크 적재 공간에 한해서는 액티언이 가장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구매 방식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차종에 대한 비교를 렌트리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0만 원 중반부터 40만 원 후반까지 시작을 할 수 있는 차량들은 사실 투싼이나 스포티지, 그 중에서도 투싼보다는 스포티지가 가격적인 경쟁력은 가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옵션을 좀 많이 넣는 걸 선호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싼은 인스퍼레이션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이죠. 스포티지는 시그니처 등급, 그리고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S7 등급,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전부 다 50만 원대 후반부터 60만 원대 중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투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KGM 모빌리티의 액티언 차량 비교를 좀 해드려 봤는데요. 어떤 차량을 하든 사실 본인이 선택한 차, 본인에게 맞는 차량이 제일 좋은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뭔가 더 합리적으로, 뭔가 더 경제적으로, 뭔가 더 경쟁력이 있는 차량을 선택하시고 싶으시다면 또 이런 차 말고도 비교하고 싶은 차량이 있다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차량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올라서TV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 김 선생이 직접 그 차량을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 안내를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선생이었습니다.